오늘 할 내용은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이용을 한 규칙에 관련돼서 쭉 배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는 원인이 있다 그랬죠. 통계 분석에서 왜 확률을 배우는 건지,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무슨 조사를 못한다고요? 네? 그걸 한마디로 이제 통계 배웠잖아. 이제 용어를 다 물어볼 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 그러면은 무슨 조사를 했죠?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 영어로는 이거는 뭐 약간 다른 얘기네. 영어로 센서스. 많이 들어봤죠? 센서스 조사한다고. 그렇죠? 전수조사를 못한다. 그래서 뭐를 뽑아서 쓴다? 무슨 조사를 한다? 표본조사를 한다. 그럼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오차가 발생한다. 뭐에 대한 오차예요? 뭐하고 무슨 값에? 모수와 하나. 그렇지. 표본에서 나온 그 값을 뭐라 그랬죠? 우리가? 통계량. 그죠? 그래서 모수와 통계량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오차가 존재한다. 이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 오차 범위를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그 오차 범위를 추측할 때 뭐를 이용을 한다? 확률을 이용해서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지금 선거 기간이죠, 계속. 그래서 신문지상에 이제 내일이니까 신문지상에 이제 끝났을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계속 뭐 선거 예측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누가 당첨될 확률이 몇 %인데 95% 오차 범위를 가지고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의 차이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오차 범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당첨이 된다 안 된다 확실시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있는데, A라는 후보가 우리가 사전 득표율을 봤더니 얘가 한 40% 돼요. B는 한 30% 돼요. 35% 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건 우리가 다 조사한 게 아니죠? 뭘 조사한 거죠? 지나가는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샘플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이건 샘플 값이에요. 사전 조사는. 자, 내일 투표죠? 내일이니까 내일 투표하면 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를 미리 사전에 알고 싶기 때문에 예비조사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 예비조사를 해서 샘플을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샘플을 해야 되죠. 만약에 강서구 조사하는데 저기 부산 사람들을 샘플링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샘플링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 모집단에서 그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샘플 조사의 중요한 점은. 자, 뽑아서 조사를 했더니 A 후보가 당첨될 확률이 40% 예측됐어요. B 후보가 당첨될 확률이 35%인데 실제로는 얘는 뭐예요? 진짜 값은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진짜 값을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할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예측 범위를 뭘로 하느냐? 확률을 이용해서 예측합니다. 무슨 확률이냐? 95%의 가능성을 가진 이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40%지만 뭐냐면 샘플을 통해서 40%라는 통계량이 나온 거지만 모집단의 모수는 많게는 어느 정도에서 적게는 어디까지. 즉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했을 때 이거는 예측이니까 예측. 근데 실제로 투표할 때는 많게는 몇 %까지 득표율이, 적게는 몇 표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겁니다. 그래서 40% 플러스 마이너스 몇 %의 오차 범위를 갖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 이게 3%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이지만 플러스 3이니까 43. 마이너스 3이니까 37. 즉 37에서 43%. 즉 사람들이 적게 투표를 했으면 37%까지 득표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 많이 투표했으면 43%까지도 가능할 거야 라고 뭘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샘플을 갖고 뽑은 거는 예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내일 투표 결과를 봐야 정확한 진짜 모수를 알 수 있죠.
내일이 모수가 나오는 날이고 여태까지 한 거는 샘플 갖고 조사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 개념을. 자, 그런데 한 명은 35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5표 정도, 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사람은. 많게는 40%까지, 적게는 30%, 요 사이에 편차가 심하지만 잘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4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얘가 적게는 37% 나오죠? 얘가 많게는 40% 나오죠? 어떻게 돼요? 중간에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거죠. 예측치 안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예요? 경쟁이 심하다. 또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하는 게 뭐냐면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샘플로는 이렇게 나왔지만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서로. 따라서 B 투표가 잘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B가 당첨될 수도 있어요. 샘플로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40대 35로 나왔기 때문에 A가 당첨될 거야 라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이 범위가, 이 격차가 뭐예요? 이 갭이 오차 범위 안에 존재한다라고 신문기사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신문지상에서 발표되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오차 범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오차가 왜 생긴다 그랬어요?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샘플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오차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그 오차 범위를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그 오차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냐. 만약에 이런 분포가 나오면 이렇게 만약에 얘가 40이고 얘가 3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이 정도뿐이 안 돼요. 확실히 떨어져 있죠? 그럼 얘 뭐예요? 얘가 당선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내일 사전투표 조사도 같이 할 겁니다. 혹시 궁금한 사람들 있으면 신문, 텔레비전을 같이 보세요. 그러면은 6시부터 투표하는데 투표하면은 투표구마다 사전조사를 아마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면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한 몇 명 가지고 사전투표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당선실과 확실시 되더라. 아, 여기는 박빙이다. 여기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다 결국은 뭐예요? 모수라는 거는 투표가 다 끝나서 모든 투표가 개표가 되면 그게 모수죠. 그렇지만 앞에서 조사한 거는 일정 인원만 갖고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예측치라는 겁니다. 그게 샘플과 모수의 차이점이고 이번 경우처럼 결국은 투표를 다 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뭐냐면은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는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설문 분석이라든가 이런 조사 연구의 사례들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를 배울 겁니다. 뭐냐면 확률에 대한 분포예요. 여태까지는 뭘 배웠냐면 지난 시간까지 확률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확률을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확률은 뭐분의 뭐라 그랬어요? 전체 데이터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여성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30명 중에 여성이 15명이면 30분의 15. 그럼 50%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눈 감고 지나가다가 이 중에서 아무나 한 명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자가 될 확률이 몇 %란 말이죠? 30명 중에 15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30분의 15명 해서 50%라는 말이죠. 이게 확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확률의 개념을 이용해서 뭘 배울 거냐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울 거예요.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오차 범위를 구한다 그랬죠? 이 오차 범위를 확률값을 갖고 구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확률에 대한 분포의 퍼센테이지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훑고 넘어왔는데 뭐냐면 엠피리컬 룰, 체리 셰프의 정리 여기서 배웠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훑어본 분이고 모르면 오늘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여태까지는 한 명 뽑았을 때 확률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확률이 95%라고 정해졌을 때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지, 그 범위가 어떻게 되지를 배우는 겁니다. 뭐냐면 100명 중에 95명이 속해 있는 값의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100명 중에 95명이 들어가 있는 값의 범위, 그 범위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가면 그 범위가 오차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모수하고 통계량 사이의 오차 범위를 우리가 재는데 뭘 갖고 재느냐? 뭐 90%, 95%, 100%, 90% 이런 걸 조정할 때 쓰는 게 확률에 대한 개념을 이용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확률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 시간 혹시 배운 사람들은 정규 분포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정규 분포라는 게 뭐냐면 확률이 이렇게 퍼져 있다. 근데 확률이 분포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히스토그램 봤죠? 막대 그래프 보고 히스토그램 봤죠? 그게 확률 분포예요. 다른 말로 표시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를 다른 말로 표시하면 확률 분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은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울 거예요. 확률 분포,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히스토그램을 배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세요. 괜히 확률이라는 말을 들으면 또 이상하게 부담이 되죠. 확률에 대한 부담이 있죠.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보시면 우리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과 각 등수의 당첨 확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로또를 샀을 경우에 평균 당첨 금액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과 확률 분포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해볼 겁니다. 자, 오늘 들어가기에 앞서서 들어가는 요 내용들이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울 예제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을 뒤에 확률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데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무슨 방법을 써, 이거는 누군 방법을 쓰라고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사례를 계속 들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통계학의 방법론을 매칭시켜 줄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통계학 분석 방법을 10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때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겠지만 이럴 때는 이 방법을 써서 해결해야 돼,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 라는 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이거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해봐. 아무도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배우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만 정해지면 여러분들 책 보고 클릭 몇 번 하면 다 나와요, 답이. 근데 문제는 얘를 어떤 문제로 풀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지? 이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배우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하나 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배웠던 확률 용어 있었죠? 확률은 항상 뭐에서 뭐예요? 0에서 1 사이의 숫자죠. 확률을 다 더하면 뭐라 그랬어요? 값이. 모든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확률은 항상 1이죠. 왜요? 전체 숫자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결국은 모든 사건을 다 더하면 뭐예요? 전체 개수잖아요. 자, 30명이 있어요. 여자 15명, 남자 15명이에요. 그럼 전체 확률을 다 더하면 뭐예요? 30명 중에 다 더해봐야 30명뿐이 안 나오잖아요. 33명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죠? 그죠? 결국 확률은 다 더하면 뭐예요? 전체죠. 전체는 결국 1이라는 소리잖아요. 확률에 대한 개념은. 그죠? 아주 간단한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확률 계산하는 방법 제일 밑에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요 P라는 개념입니다. P라는 표시가 뭐예요? probability. 뭐에 대한? A가 발생할 P, 확률입니다. 그거는 전체 개수 중에서 A가 일어날 사건의 개수. 30명 중에 여자가 15명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그게 P입니다. 확률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도수분포표의 퍼센테이지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어렵게 하니까 확률이라는 말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확률 변수는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는 사건에 여러 가지 값을 부여하는 변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어렵죠? 말이? 우리 뭐 배웠습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정리할 때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그랬죠. 무슨 변수하고 무슨 변수하고요?
질적 변수와 연속 변수로 나눈다 그랬죠? 이게 그거예요.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그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괜히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죠? 그죠? 근데 변수들은 다 그 값을 갖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성별. 그러면 뭐예요? 확률 변수는 성별이고요. 값이 뭐가 올 수 있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 우리 지난 시간에 확률을 배울 때 사건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사건이 뭐예요? 뭐 구매한다. 그럼 구매한다? 구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값을 갖는 거예요. 자, 대학교 학년. 그럼 값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학년이라는 변수는 1, 2, 3, 4. 그죠? 뭐 간혹 가다 5학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이 확률 변수라는 거는 어떤 값이 올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학년, 성별, 체중. 자, 체중 이런 거는 무슨 변수예요? 값이 51점 몇 킬로그램, 51.2 킬로그램, 51.3 킬로그램. 값이 연속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끊어서 그냥 대충 52kg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 본인의 몸무게는 연속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돼 있는 변수죠. 이산 확률 변수는 딱딱 끊어져 있는 거. 자식수, 그럼 어떻게 돼요? 1명, 2명, 3명이지 1.5명 이런 말은 없죠. 그런 것처럼 이산 확률 변수는 딱딱 디스크리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딱딱 끊어져 있는 거.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산 확률 변수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분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연속 확률적으로 들어가죠. 그걸 보는 겁니다. 뒤에 나온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예제를 들어서, 자, 확률 변수 중에 자녀수 이런 건 뭐라 그랬죠?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산 확률 변수. 자, 몸무게 이런 거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외우지 말고 그냥 보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다 제가 이제 이런 확률 분포나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용어들 이런 거는 어려운 용어들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거는. 근데 알아두면 폼 나죠?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폼 나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폼생 폼사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키는 뭘까요? 키. 연속이겠어요? 이산이겠어요? 연속이겠죠. 자, 연필의 길이. 연속이겠죠. 고객수. 이산. 그죠? 너무 쉽죠? 자녀수. 이산. 칼로리. 연속. 주차 위반 딱지 수. 이산. 그렇죠? 한 장, 두 장, 세 장, 세 건, 네 건 이렇게 들어가죠. 1.5건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뭐예요? 소수점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딱딱 끊어지느냐? 정수냐? 이거 스타일이죠.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는 이산 확률 분포를 가지고 배울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또 배울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가냐면은 지금 보면은 다 이론으로 연결이 됐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던 순서가 그 순서대로 계속 밟아 내려갖고 와야 뒤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벌써 4주 5주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들었던 것들을 설명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는 거죠.